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나 또 그리고 트럼프 내각과 지난 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기독교 정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정말 너무 추웠는데, 마치 지금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두운 것처럼 지금 봄 오기 전이 가장 추운 그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돌아오시기 전에 저쪽에서는 지금 완전히 저항이 엄청 거센 것 같고요. 봄이 오는 것처럼 윤 대통령도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의 작은 시야로만 봐서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 뒤에 누가 있는지, 뭐 국민의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뒤에 누가 있는지 단순히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국제 정치적인 좀 넓은 시야로 멀리 떨어져서 산을 봤을 때는 그 퍼즐이 맞아가는 느낌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미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미국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할 때는 좀 그런 시야로 보셔야 된다. 국제정치적인 시야로 우리나라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 기독교 정책적인 내용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회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광화문 측이나 이제 지방에서 하는 측도 그렇고 대부분 기독교 단체 측에서 이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색채를 띠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뭐 무교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구독자 중에서 뭐 다른 종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라 사랑하는 모임으로 모였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뭐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신경 안 쓴다.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지난 6일이죠. 우리나라 7일인데 여기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국가조창 기도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또 연설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미국을 하나님 아래의 국가 통합을 다시 하겠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박멸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군대, 우리의 정부, 우리의 직장과 병원, 우리 광장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미국을 다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다시 통합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는 미국은 이제 근본 있는 기독교 국가죠. 지금도 항상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이번에도 그렇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한다거나 뭐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이제 딱 이제 기독교 국가다라고 딱 말하기가 사실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고 많이 뭐 변질됐다 이런 이야기도 많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항상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다시 세우고자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어떤 그 기관을 설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자유위원회와 그리고 또 법무부 중심의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종교자유위원회를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말 그대로 종교의 자유를 추진하는 그런 기관인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방대한데 또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가 말하는 종교자유위원회는 모든 종교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행태에 있어서 좀 바로잡는 그런 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는 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펜 본디라고 하는 이번에 정말 인준이 미국 트럼프 2기 인준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반대들이 있고 특히 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말 그대로 진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준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인준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근데 거기서 이제 펜 본디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법무부 장관 자리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가 승인이 안 나서 모든 것들이 좀 진행되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펜 본디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종교자유위원회 어떤 태스크포스를 법무부 산하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펜 본디 위호로.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박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수년 동안 자신의 종교 보좌관으로 있었던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끄는 백악관에 있는 신앙사무소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사무소. 어떤 건지 대체적으로 느낌이 가시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라는 곳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년 동안 미국 민주당 같은 정치적 상대편들이죠. 거기서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특히 박해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로 오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 주에서 정말 위험했던 순간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바꿨다. 내가 더 강해졌다고 느낀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여러분 다 아시죠? 과거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당연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별탈 없이 다행히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다시 완전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자리 잡았는데 사실 이러한 메시지들, 제가 앞에서 말했던 메시지들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민주당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 하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지금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딱 이렇게 앉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 중에서 혹시 무교나 다른 종교의 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이 근본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또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가 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와 또 맞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가 어느 정도가 있는 거죠. 네, 이전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 여기서 뭐가 제일 갈렸냐면 성경이나 기독교나 특히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한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그러니까 11월이죠. 얼마 지나지 않은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지지자, 이 유권자들 중에서 이제 결혼이나 뭔가 정통적인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6일에 문화적 문제와 선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24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8,749명으로부터 수집한 응답이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말에 동의하시냐, 믿느냐라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 지지자의 과반수 59%가 이 명제에 매우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의 지지자들,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19%만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견차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 거죠. 또 여러분은 우리나라 출산율 당연히 날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 제가 이거 결과를 알려드리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도 출산율이 감소하죠. 우리나라만큼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따라올 나라가 없는 엄청난 지금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국의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47%를 나쁘다라고 봤고요. 이제 35%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자들의 절반은 50%가 이러한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7%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출산율 감소가 긍정적이래요. 그리고 단 23%만이 부정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에 대한 가치, 뭔가 전통적인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바이든 쪽 지지자가 굉장히 많이 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정도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69%가 엄청난 수치죠.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의 69%가 성경이 미국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그 69% 중에서 45%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자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쪽 지지자들 중에서는 단 30%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30%도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가치가 다른 거를 알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움직임,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새 의회에서는요, 기독교인의 총 비율이 87%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뭐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기독교인 인구가 많은 나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10년 전에는 무려 92%였고요. 직전 회계에는 88%고 이번에는 87%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높아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원래 높았고 거기서 움직이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역대급으로 투표를 참여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정말 해리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이런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2024년 10월이죠.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서 이 기독교 단체의 신앙자유주의 연합이라는 곳에서 경합주에서 800만 가구를 방문했대요. 800만 가구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막 1700만, 1800만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진짜 실제로 방문까지 하면서 이 유권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기독교 단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역대급 투표율,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는 정말 역대급 투표율이 나온 지난 대선이었는데, 특히 이런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수호하면서 뭔가 이제 현대 사회와 격리되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체들까지 있는데 아마시라고 하죠. 그들까지도 펜실바니아에서, 그들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진짜 마차를 타고 나와서 이때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이 실제로 그 차량을 댔대요. 너무 멀어가지고 이 사람들 투표 못할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경합주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이겼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지금 트럼프가 기독교 가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번 주죠. 계속해서 헌재 변론 열심히 나가셨고, 정말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변론을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공격 중이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 토론회 이런 거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당을 정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개헌 토론회 같은 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계속해서 전국에서 모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 초반까지 와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50% 초반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정식적으로 이제 실제 지지율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여론조사 공정, UCC에서 나온 거, 뭐 이런 것들은 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금 사리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더 많이 발표를 해야겠고요. 지금 설날 지나서 2월 초 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 초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더 팍팍팍 나와줘야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50% 넘었죠. 그러면 60%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쵸?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물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 미국 정치적인 움직임, 뭐 USAID도 그렇고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어떤 정황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요, 탄핵 심판 때도 지지율이 정말 한 자릿수 때였어요, 거의. 그런 상황에서 8대 0으로 진짜 만장일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저쪽에서 다 판짜 놓고 움직이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비관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댓글 달고 그러시면 윤 대통령의 노력까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랑은 많이 달라요. 그때는요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지만 지금 50%, 60%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60%, 70%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저번에 충청도 여론도 보여드렸죠. 탄핵 기각 여론이 인용 여론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은요 정말 42%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호남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태어나서 진짜 본 적이 없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전국에서는 얼마나 일어나냐는 거죠. 충청도는 특히 전국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정도로 전국의 여론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곳이 충청도입니다. 그곳에서 탄핵 기각이 인용의 2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시사할 점이 많고, 앞으로 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정말 오차범위 좀 줄여서 이렇게 나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더 높이 나오지 않을까, 탄핵 기각에 대한 지지율 더 높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정영식 재판관님 이렇게 잘 파고들고 계시죠.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말 왜 이렇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잘 파고들고 계시고, 뭐가 지금 변론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 좀 빵빵합니다. 신원식 장군님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나오면요 말 정말 시원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원래 그런 자유민주주의 수호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상남자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도 기대되고, 앞으로도 증인이 빵빵하기 때문에 여론은 여러분 더 우리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저희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조금만, 지금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번 주도 지금 주말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널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